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중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음 문제인데요. 발음 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발음은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바오. 2번은 빠오죠. 3번은 비, 4번은 띠, 5번은 띠아오. 밑줄진 성조 부분과 성조 별이 같은 거, 성조 별이 같은 거, 리엔시, 지혜고, 지과이, 리올리, 위엔란. 정답은 B, C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한자 표기. 항상 고정 형식인 문제죠.热情, 칭이 틀렸죠, 그죠? 칭. 자, 이 B는 맞고 3번 까오수, 까오수. 자, 이렇게 쓰죠. 정답은 B, D, 4번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就是家一共有五口人, 그 다음에 我太忙了吃口饭就得走了. 자, 叔叔家一共有五口人. 삼촌 내는 모두 5식구이다. 거는 이제 양사일 때 식구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다음에 我太忙了吃口饭就得走了. 난 너무 바빠서 밥 한 입 먹고 바로 가야 해. 입. 그러니까 거는 식구, 입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이어인데, 자,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양사로 쓰였죠. 그래서 뭐 吃了一口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这个句子, 了一个字, 妹妹的学习成绩很, 지금 보면은, 의미가,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은 한 글자가 적다. 두 번째 문장은, 유동생의 학업 성적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의미의 뭐, 적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少 아니면 차, 이런 문제죠. 그래서 5번 아닌 거고, 少 아니면 차인 경우인데, 자, 成绩很차, 成绩 차,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차인 건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문장 중에 한 글자가 적다라는 의미, 뭐, 모자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갈 텐데,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근데 샤오나 차 둘 다 어떤 부족하다, 떨어지다, 뭐 이런 의미가 비슷하게 있는데 쓰이는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르죠. 샤오 같은 경우에는 수량적으로 적다, 뭐 어리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수량보다는 질량, 수준, 능력, 정도가 어떤 표준이나 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떨어질 때 그럴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 차이가 나다, 뭐 이런 뜻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차 이거는 뭐 한 사람이 뭐 부족하다, 차 뭐 지분 성적에서 몇 점 정도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차를 쓰이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한 문장에서 글자가 적은 경우이니까 샤오가 쓰입니다. 6번 비하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 닮아진 것은 이 날不舒服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好像感冒了有点发烧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열이 나는 거는 3번인 거죠.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닮아진 것은 你想 너는 뭐 하고 싶니 할 때 이제 어떤 게 들어갈까요? 라장면 짜장면 나왔네요. 我很喜欢 너무 좋아하는데 뭐 먹고 싶니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你想吃什么 뭐 먹고 싶니? 去哪 어디 가니? 怎么去 어떻게 가니? 买几个 몇 개 살 거니? 看哪个 뭘 볼 거니? 자, 8번 징징의 SNS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这家商店有很多手表 이 가게에는 손목시계가 많다. 我新买了一块可以看星期的手表 나는 요일을 볼 수 있는 손목시계를 새로 샀다. 자, 그러면 손님이 많다 안 나와 있고요. 손목시계 새로 샀다 나왔죠. 2번 정답입니다. 시계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다양하다고 했죠. 상점에서는 오래된 것이 모르겠고요. 날짜가 아니라 요일 싱치였죠. 저 싱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9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跟小狗出去散步的时候一般要注意什么? 강아지랑 산책할 때 보통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산책할 때. 문제는 산책할 때 주의할 거예요. B. 要注意的事情很多比如 주의할 것이 많죠. 예컨대 이런 거를 주의해야 돼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让小狗吃一点肉 강아지한테 고기를 좀 먹여야 된다. 一直给小狗拍照片 강아지한테 강아지 사진 찍어줘야 된다. 不让它喝一点水 물을 못 마시게 해야 된다. 一直好好拉着它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강아지를 계속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 목끈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맞겠죠? 산책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让它 每天都去睡觉 강아지한테 매일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你昨天去哪了? 너 어디 갔었니? 어제 老师我头疼朋友带我去了医院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你刚来中国就交到新朋友了吗? 너 중국에 오자마자 새 친구를 사귀었어? 对呀, 네 맞아요. 父母在韩国帮不了但是朋友可以帮我 부모님 한국에 계시니 저를 못 도와주시지만 친구는 저를 도와줄 수 있지요 라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A 带 B 去医院看大夫 병원을 데리고 간 거는 친구였죠. A 认识 B 刚交的朋友 A는 B가 사귄 막 사귄 친구를 안다. 안 나와있죠? A 和 B 在一个公司工作 한 회사에 같이 일을 한다. A와 B가 선생님이랑 학생의 관계니까 아니고요. B의爸爸帮了他看医生 B의 아빠가 의사를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라 친구가 도와서 같이 왔죠. 아니고 정답 5번이겠네요. B 来中国以后交了新朋友 B는 중국에 온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맞죠?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怎么吃的这么干净 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어? 뭐 치웠어? 我正在参加把饭吃完活动呢 나는 지금 밥 다 먹기 그런 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太好了. 잘됐다. 这个活动怎么参加呢? 이 활동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뭐 들어가겠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 把饭吃完是个好习惯. 밥을 다 먹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아니죠. 我也开始把饭吃干净. 나도 밥을 깨끗이 먹는 거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죠. 活动开始一个多月了. 이 활동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去报名就可以参加了. 참여하고 싶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大家已经把饭吃完了. 모두들 밥을 다 먹었어요. 이미 다 먹었어요. 아니죠? 12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我到了,我先去点一下.你们喝什么? 나 도착했는데 내가 먼저 주문할게. 너희 뭐 마실래? 咖啡我喝不了. 我喝茶吧. 나 커피 못 마시니까 차 마실게. 그다음에 릴리가 我会晚一点到. 还有今天喝了一杯咖啡了. 나는 조금 늦을 것 같고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셨기도 해. 我等一下自己点. 你们先点吧. 不好意思. 나는 조금 후에 직접 주문할게. 너희 먼저 주문해. 미안해. 이런 뜻이죠. 1번 동동来的最晚. 릴리가 제일 늦게 오죠. 랄란 能喝咖啡. 랄라는 喝不了, 못 먹죠. 他们在餐厅见过. 알 수 없습니다. 릴리 会晚一点到. 릴리는 좀 늦게 도착할 것이다. 맞죠?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릴리 请大家喝咖啡. 릴리가 커피를 쏜다고 한다. 뭐 이거는 너네 먼저 주문해라 했으니까 그 말은 아니죠. 자, 넘어가서 13번 1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2025년 10월 12일 星期日 일요일입니다. 今天我本来打算去首尔南山看漂亮的秋天风景. 오늘 나는 원래 서울 남산에 가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고자 했다. 근데 못 본 거죠. 不过没想到天气这么不好.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더니, 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더니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질 줄 몰랐던 거죠. 그쵸? 자, 好看的风景昨天晚上就没有了. 아름다운 풍경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없어진 거죠? 不能出去玩, 나가서 놀 수 없게 된 거예요. 只好在家里看电视. 어떻게 해요? 집에서 TV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晚上用手机点了些好吃的东西吃. 저녁에는 휴대전화로 맛있는 것들을 주문해서 먹었다. 希望下周末的天气好点能出去玩. 다음 주말에 날씨가 좀 더 좋아져서 나가 놀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찾아볼 수 없는 것은 昨天天气怎么样? 昨天天气가 나오죠? 下大雨,刮大风. 그죠? 그다음에 看了什么电视节目. TV를 봤다는 내용이 있지만 어떤 TV를 봤는지는 알 수 없죠. 今天最后做了什么? 今天最后 지금 今天 같은 경우에는 밤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어떤 거 맛있는 거 시켜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내 마지막 한 행동은 今天本来打算去哪? 원래는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남산에 가려고 했었죠. 希望下周末天气怎么样? 당연히 다음 주 주말에는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홍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某某高中篮球活动开始了.某某 고등학교 농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我们一起打篮球一起快乐. 우리 같이 농구하며 같이 즐겨요. 喜欢打篮球的同学都来吧. 농구를 즐기는 친구들은 모두 오세요. 每星期三下午4点练习.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연습입니다. 请到一层105报名 1층 105호로 와서 등록하세요. 자, 그럼 볼게요. 大家每天都打篮球. 매일 농구를 한다는 내용은 없죠. 篮球活动不在学校里. 학교에서 농구를 한다고 했는데 不在学校 하면 안 되죠. 篮球活动在星期一开始. 월요일 날 이 농구 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篮球活动在 2층. 자, 2층입니다. 2층 아니고요. 星期五下午4点可以打篮球. 금요일 오후 4시에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금이라고 했으니까 맞지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我下个月打算去厦门旅游你看怎么去最方便? 자, 나 다음 달에 샤먼에 여행을 가려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 这还用问? 물을 거 있겠어? 当然是坐飞机了.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지. 不过要花很多钱. 돈을 많이 써야 하지만 말이야. 花多少也没关系. 얼마를 써도 상관없어. 主要时间太紧张了. 我怕买不到票. 중요한 건 시간이 별로 없어서 표를 못 살까봐 두렵네. 니不用担心. 걱정할 필요 없어. 我有办法. 나한테 방법이 있거든. 자, 볼게요. A. 不愿意坐飞机去厦门旅游. A는 비행기를 타고 샤먼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원하지 않진 않죠. 对 A 来说钱不是重要的问题. A에게는 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花多少也没关系. 얼마를 써도 상관없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B 看下个月去厦门旅游比较好. B는 다음 달에 샤먼에 여행 가는 게 비교적 좋다고 얘기를 한다. B가 그런 말을 한 건 없어요. 단지 A가 나는 다음 달에 샤먼에 여행 간다라고 했을 뿐이죠. B랑 为自己买不到去厦门的票. B는 자기가 샤먼에 가는 표를 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不用担心我有办法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他们都认为坐飞机是最便宜的. 그들 모두 생각하기를 비행기 타는 것이 가장 싸다고 한다. 아니죠. 花很多钱이라고 써있으니까.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好几天都没见到小李怕最近很忙吧. 며칠 동안 샤오리를 못 봤는데 그는 요즘 바쁜 것이지요. 나라 어디에요? 그럴 리가요.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他最近在忙着准备比赛. 그는 최근에 어떤 경기를 준비한다고 바쁘지 않다고 했죠. 听说这两天公司特别忙. 듣자하니 최근에 며칠 사이에 회사가 바쁘다고 한다. 바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他连休息的时间都没有. 그는 쉴 시간도 없다. 아니죠. 他每天晚上都写作业呢. 그는 매일 밤 숙제를 한다. 바쁘네요. 这几天他病了在家休息. 요 며칠 그는 병이 나서 집에서 쉬었다. 5번에 들어가시겠네요. 네, 문장 배열 문제입니다. 17번. 자, 这次寒假你有什么安排? 이번 결방기 무슨 계획이 있어? 我想去西安. 시안에 가려고. 왜 가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타이방러. 멋진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이 되게 좋은 계획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들어갑니다. 장이장 중국 菜 了解一下那边的文化. 중국 요리도 맛보고 그 지역 문화도 이해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타이방러 멋진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B가 들어갑니다. 我也一直想去西安旅游. 나도 줄고 시안에 여행 가보고 싶었는데 라고 했더니 如果可以的话 만약 된다면 跟我去怎么样? 나랑 가자 어때? 不好意思 미안해. 我已经有别的事情了. 나는 이미 다른 일이 있어. 그죠? CBA. 정답은 5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중국 最近发展很快出现了很多新东西. 최근 중국 빨리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 对人工智能就是一个他很聪明能自己学习自己做事. 맞아, 인공지능이 그중 하나야. 아주 똑똑해서 스스로 학습도 하고, 그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在中国工作学习都用它.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다 인공지능 쓴다고 하죠. 是啊, 맞아. 很多人觉得没有它不行.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이 왜 똑똑하다, 맞죠? 최근 중국 빨리 발전하고 있다. 중국 最近发展很快, 그죠?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能自己学习, 그죠? 중국에서는 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한다. 공조, 学习또用它 나와 있으니까. 자, 19번. 이메일의 발신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겨울老师, 박 선생님, 您好, 안녕하세요. 我来上海一个星期了. 지금 상해 온 지 일주일이 됐다는 내용이죠. 我现在住在学校, 학교에서 살고 있고요. 生活得很开心, 아주 즐겁게 생활 중입니다. 我每天上课也看书, 还认识了2个中国同学. 매일 수업을 듣고 책도 읽으며 2명의 중국 친구도 알게 되었습니다. 我们一起聊天学习过得真好. 우리는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祝你身体健康.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학생 진시우메이.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알맞지 않은 것은 过得很好, 过得很好 나와있죠. 生活很开心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죠? 每天上课, 每天上课 나와있죠. 찾기 문제네요. 现在住在学校. 现在住在学校 그죠? 认识了中国同学, 认识了两个中国同学 맞죠? 한위 学了一个月了, 중국어를 배운 지 한 달이 되었다라는 내용 안 나와있죠. 5번입니다. 자, 20번 포스터의 내용을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용거 이거 부여 쓴 이후에는 뭐뭐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어떤 뭐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大家来爱我们的城市吧. 모두 우리의 도시를 사랑합시다. 城市干干净净, 生活更好. 도시를 깨끗하게, 생활을 더 낫게.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丢在图书馆. 도서관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게 들어갈까요? 도서관에 버리다. 乱丢在路上. 길에 마구 버리다. 그렇겠죠. 길에 마구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게 들어가겠죠. 산인더 엔진, 눈을 닦으세요. 나이샤 자오고, 인사하세요. 따이고의 즈지자, 자기 집으로 가고 가세요. 2번입니다. 2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미술친 부분의 의미를 알맞은 것은 这个问题你解决了吗? 너 이 문제 해결했어? 还没呢. 아직 只好走一步看一步了. 그죠? 走一步. 한 걸음 걷고 칸一步. 한 걸음 걷고 또 보고. 한 걸음 걷고 보고. 뭘까요? 걸으면서 보고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봅시다. 走着去只有没机会. 걷다 보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先看情况再决定. 일단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한다. 그 내용이죠. 2번입니다. 需要大家的意见.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最要紧的是时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走路一定要小心. 길 걸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22번 밑줄친 这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是中国的传统礼仪. 이것은 중국의 전통 예의로 就是收到茶的时候不用举杯. 차를 받을 때는 잔을 잔을 들지 않고 用手指敲打桌子表示感谢.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려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손가락. 두드리다. 이게 너무 이게 힌트가 되는데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코즈리라는 이제 중국의 예의에 해당되는 전통 예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明朝 永乐帝把首都从南京搬到北京. 명나라 황제 영락제죠. 영락제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因为这样用鸭肉做的一个菜也跟着去了北京. 자, 이 때문에 오리고기로 만든 요리 하나가 베이징으로 따라 옮겨져서 허울라이 후에人们叫它 베이징.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베이징의 뭐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너무 쉬운 힌트. 야로 가오야? 베이징 가오야죠. 오리구이. 정답은 1번입니다. 볼게요. 이 용사자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것은 舞龙舞狮是中国有名的传统表演. 용사자춤은 중국의 유명한 전통 공연이며 和中国的历史文化民族精神有关系. 중국의 역사, 문화, 민족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因为这种表演对身体各个部分的力量要求很高. 지금 보면은 이외 뭐가 때문에 그 공연이 신체 각각 부분에 그런 힘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 사람은 일반 从小就开始锻炼身体. 이 공연을 한 사람은 보통 어려서부터 신체를 단련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죠. 可以说舞龙舞狮也是一种综合性的体育活动. 용사자춤은 일종의 종합적인 그런 체육 활동으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볼게요. 일부 소수민족의 종합예술 활동이다. 뭐 소수민족,少数民族이런 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공연자에게 한 가지 특수한 능력, 한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身体各个部分, 신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크잖아요. 한 가지 특수한 능력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 문화, 민족 정신이 담긴 공연이다. 나와 있죠. 历史文化 민족精神有关系. 그다음에 공연자는 어릴 때부터 신체를 단련하기 시작한다. 从小就开始锻炼身体 나와 있죠. CD. 정답 5번입니다. 경세통원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警世通年是 冯梦龙编的小说集. 경세통원은 풍몽룡이 편찬한 소설집으로 这本书是在1624年完成的. 1624년에 완성됐다고 하네요. 书里的很多故事是从人们的生活中来的. 책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그런 생활 중에서 이렇게 온 것이라고 하네요. 생활 속에서 온 것이며, 特别是讲爱情的故事, 특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편찬인물 冯梦龙, 그죠? 冯梦龙. 책의 장르는 뭐 지안 아이징故事, 뭐 애정 소설 막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책의 분량은 안 나와 있죠, 그죠? 완성 연도는 1624년. 주요 소재는 从人们的生活中来了. 사람들의 그런 생활 속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 주요 소재가 되겠네요. 26번 샹그릴라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샹그릴라 是一个很美丽的城市. 샹그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意思是快乐的地方. 아주 즐거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它的名字来自一个故事里的人们在那里过得很快乐. 이 이름은 어떠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现在这里有藏族他们有自己的文化比如藏炮酥油茶等. 지금 여기에는 장족이 티베트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짱파오라는 것과 의복이죠. 그다음에 수유차, 수유차라는 그런 음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기후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샹그릴라 이런 거 이제 의미 이스 나와 있잖아요. 의미가 나와 있죠. 콰일러드地方이라는 뜻, 인구 안 나와 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보기에 카드 완성할 알맞은 것은 지금 보면은 자, 경험을 나타내는 거 나와 있고요. 그죠? 량츠 나와 있으니까 동사의 그런 이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동양보가 되겠네요. 그죠? 자, 문장을 보시면 일단은 나는 이곳에 2번 와봤다라는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문장을 완성하려면은 구조를 보시면 수러 동사 뒤에 꾸어가 붙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량츠는 동양보어가 되겠죠. 동양보어. 그다음에 쩔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어 없이 동사랑 꾸어 형태가 오면은 그 뒤에 동양보어가 오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목적어가 왔을 때 동양보어의 위치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목적어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동양보어의 위치가. 예를 들면 목적어 자체가 일반 명사일 경우에는 뭐 주어, 동사, 꾸어, 그 다음에 동양보어, 일반 명사.
그러니까 주어랑 그 주어 꾸어 형태랑 그다음에 동양보어, 그다음에 목적어, 일반 목적어. 여기 중간에 동양보어가 오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我吃过一次北京烤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북경오리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 지금 쩔 같은 경우에도 쩔이란 날 이것도 대명사잖아요. 아니면 타, 뭐, 워 이런 경우 대명사고 대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동양보어의 위치는 목적어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꾸어, 그다음에 대명사의 목적어가 오겠죠. 그다음에 동양보어가 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我见过他一次 나는 그를 한 번 본 적 있다. 아니면 我来过这一次 나는 여기 한 번 와본 적 있다.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되죠? 我来过这两次 이렇게 되겠죠. B, C, A.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목적어가 이름, 지명, 호칭이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동양보의 위치는 앞이건 뒤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我见过一次李老师 혹은 我见过李老师一次 李老师 이 선생님이라는 이 뭐 호칭 이런 경우 이게 왔을 경우에 동양보는 앞뒤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어에 따라서 동양보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세요. 2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쭉 보시면 是的 구문에 대한 용법이거든요. 자, 是的 구문은 중국어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나 특정 정보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시간이나 장소, 행위자, 방식, 목적 등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是的 사이에 넣어서 말하는 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是的 구문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문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是的 구문이 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는 부정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을 할 때는 뿌를 是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他们不是坐船走的 그러면 그들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앞에 위치합니다. 자, 두 번째 那个是谁出的主意? 자, 是的 구문. 자, 여기서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는요. 是的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통 是的 더가 맨 문장 끝에 붙는 거가 일반형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왔죠. 요거는 일단은 그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일 경우에는 뭐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목적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더가 앞이건 뒤건 올 수 있습니다. 那个是谁出的主意 또 가능하고요. 那个是谁出主意的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C 我是上星期五看见他的 자, C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난주 수요일 날 글을 보았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칸지엔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오잖아요. 목적어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더의 위치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목적어가 대명사이죠. 대명사일 경우에는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명사는 반드시 더는 문장 끝에 위치해야 돼요. 아까, 다시 복습해볼게요. 주의처럼 일반 목적어일 경우에는 더가 앞이건 뒤건 상관없어요. 근데 타와 같이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더는 반드시 문장 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D, 你是怎么去了地铁站的? 자, 是的. 자, 是的 왔고, 그 다음에 怎么 의문사 안에 들어왔고, 地铁站 일반 목적어니까 더가 앞뒤건 오건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러가 왔단 말이죠. 러. 자, 是的 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시제는 과거만 가능한데 이미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你是怎么去地铁站的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A, D. 29번 올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 지금은 이제 러가 주요 포인트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러는 뭐 두 가지의 용법 있죠. 하나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일 때 러가 있고 상황의 변화나 뭐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러가 있는데 이거는 동태조사 러에 대한 주요한 그런 용법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동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 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러원.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거지 동작의 발생 시간 이게 뭐 과거든지 현재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완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타 메이넨 취러 종칭. 그는 매년 충칭에 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과거에 발생한 동작이라도 만약 항상 일어나는 동작일 경우에는 뒤에 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뭐 메이니엔 혹은 메이티엔 이런 것처럼 항상 일어나는 동작일 때는 러를 붙이지 않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你交了作业没有? 너 숙제 냈니? 뭐 이런 러 메이요 정반 의문문이죠. 그다음에 3번 下了课踢足球吧. 이렇게 下了课 수업을 마치고踢足球 축구를 하러 가는 거죠. 어떠한 동작이 두 개의 동작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我下了班就去看电影. 저는 퇴근하자마자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뭐러 그다음에 지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작이 연속으로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他写好了一封信. 그녀는 뭐 편지 한 통을 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동사 뒤에 뭐 수량사나 이런 관형어 같은 게 함께 쓰인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러는 동사 뒤에 바로 붙입니다. 写好了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동태조사 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목적어 혹은 뭐 이런 문장상에서의 그 쓰이는 위치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马上站了起来, 站起来 뭐 이런 식으로 起来 방향보어가 쓰였잖아요. 그럼 방향보어가 쓰였을 때 러의 위치도 사실은 주요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방향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요. 동사 보어 사이 혹은 문장 끝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站了起来, 站起来, 站起来了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5번에서는 马上站了起来, 马上站起来了 틀려됩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근데 그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일 경우에는요 문장의 끝 혹은 방향보어의 바로 뒤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拿出一本书来了 되고요. 拿出来了一本书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향보호가 쓰였는데 장소 목적어가 왔을 경우에 장소 목적어는요. 그럴 경우에 러는 문장 끝에 반드시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走进教室来了. 教室라는 장소 목적어가 쓰였기 때문에 走进来 여기에서 이제 走进教室来了 러가 문장 끝에 쓰이는 거죠. 자, 30분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为了提高汉语水平他在准备考试不再玩游戏了. 일단 내용을 보자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는 시험을 준비 중으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 每天安安静静地坐在桌子前一学就是几个小时. 매일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번 공부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한다. 다시 또说他比以前认真多了. 모두들 그가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볼게요. 자, 30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부분에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为了提高汉语水平他在准备考试不再玩游戏了. 지금 보시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는 시험을 준비 중으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 每天安安静静地坐在桌子前一学就是几个小时. 매일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한 번 공부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한다. 大家都说他比以前认真多了. 모두들 그가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 자, 봅시다. 他在准备考试. 在가 붙은 걸로 봐서는 자,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리고 준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 중첩이죠. 동사 중첩은 좀 뭐뭐 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가벼움, 짧은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ABAB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 동사 중첩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법사항이 있죠. 뭐예요? 진행형에는 중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在가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려면은 他在准备考试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A가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不再玩游戏了,不再뭐뭐了,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每天安安静静地坐在桌子前. 자, 안안찡찡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중첩이죠. 형용사 중첩은 단음절은 AA 형식, 이음절은 AABB 형식 맞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一学就是几个小时一什么什么就곧 이什么什么就는 상용 문구죠. 그쵸?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하다,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라는 의미로 두 사건이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一他比以前认真多了比什么什么多了. 어떤 비교 대상이 차이가 많이 날 때比什么什么뭐 더多 하기도 되고 비什么什么多了 하기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